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남농업인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도 정봉수 농사님 모시고 매일 노동 뉴스에 나온 기사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는데, 주제가 이 퇴직금을 지급을 해야 마느냐 이제 이런 내용인데, 이제 정규직이 아니라 이제 원천 징수를 떼고 이제 월급 지급받은 뭐 그런 사례인데, 한번 배경 설명을 해주시죠. 어떤 내용인지. 네, 안녕하세요. 정봉수 노사입니다. 우선은 3.3%로 이제 계속 급여를 이제 일종의 수당을 공제해서 지급한 분이 있고 4대 보험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분이 한 몇 년 근무하다가 이제 더 이상 일을 안 하게 될 때 이분이 회사를 상대로 이제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를 하게 되면은 퇴직금을 줘야 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매일경제 뉴스에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인노무사로서 이렇게 판단할 때 실질적으로 근로자인지 아닌지가 중요합니다. 4대 보험은 회사가 어떤 힘의 위에서 일방적으로 가입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또 근로자가 원치 않아서 안 들어갈 수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제 퇴직금 지급 여부는 이분이 이제 회사에서 1년 이상 일했다. 그리고 이제 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간에 15시간 이상, 그러니까 총 한 달에 60시간 이상을 근무했는지 여부, 그리고 하여튼 이제 근로자로서 일했는지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따져가지고 근로자면은 반드시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1년 미만자이든지 아니면 근로시간이 현재 짧은 근로자라든지 아니면 근로자가 아니고 말 그대로 프리랜서로 일했을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3.3% 이거는 회사가 일방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지급 방식이기 때문에 3.3%를 공제하고 이제 보수를 이렇게 지급할 때, 그러면 이것이 이제 그렇게 근로를 제공한 사람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근로자성 판단 기준으로 근로자면은 퇴직금 지급해야 되고, 근로자가 아니면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러면 근로자라 하면은 근로기준법 2조 1항에 따라서 이제 2조 1항은 근로자라 하면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자를 말합니다. 여기서 특징이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주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일한 사람을 얘기하고,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을 말한다 하면은 어떤 임금이라는 어떤 근로의 대가로 받는 그런 부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근로의 대가는 아니고 회사가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이런 부분은 임금이 아니고 어떤 기타 급여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사용자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고정적 아니면 정기적 일률적으로 이제 어떤 임금을 받고 근로의 대가성인 임금을 받고 일하는 사람이면 근로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돼서도 판례에서도 이게 사용 종속 관계라고 이런 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2조 1항의 근로자성 개념을 법원에서는 사용 종속 관계로 판단해서 한 8가지 어떤 판단 요소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제 근로자하고 이렇게 맺은 근로 계약의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사용자의 관리 감독해서 이제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일을 했다. 그리고 또 받은 임금 자체가 근로의 대가성이 있었다. 이런 2가지만 충족하면 근로자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4대 보험 들었다든지, 또 여기서 말하는 3.3%의 어떤 사업소세를 납부했다는 이런 부분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이제 힘의 우위에 따라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근로자성 판단에서는 참고 자료가 될 뿐이지 그게 핵심 판단 기준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러한 경우, 그러니까 3.4%를 띄고 그렇게 근무를 하고, 또 이게 근로자성 여부 뭐 이런 판단 기준이 있는데, 이런 조건으로 일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많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예, 보통 이제 사실 4대 보험료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근로자도 부담이 되고 사용자도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4대 보험을 배우자나 이런 배우자가 들면은 본인도 이제 피부양자로 해가지고 이제 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근로자도 좀 더 돈을 더 받기 위해서 4대 보험을 원치 않는 경우가 있고 또 회사에서도 4대 보험 비용이 엄청 많이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4대 보험을 안 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는 또 가급적 안 들어줬기 때문에 퇴직금도 지급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로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이제 퇴직금 지급 여부는 근로자냐 아니냐, 근로자로서 일했느냐 아니냐 이걸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견상 근로자가 아닌 그런 형태가 있어도 그 근로자에서 판단하는 데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 작성한 게 아니고 용역계약서를 작성했다든지 그리고 4대 보험 들었지 않았다든지 또 근로소득을 납부한 게 아니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했다. 이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근로자가 아니다를 판단하지 않을 수 그러니까 판단이 기준이 돼서는 아니 됩니다. 이거는 참고 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어떤 근로의 형태가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 재택근무도 있을 수가 있고 밖에서 일하는 영업사원도 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근무 시간이 아주 자율적으로 일하는 이렇게 원격으로 일하는 그런 분도 근로자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양성이 있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판단해서 이제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를 판단해야 됩니다. 네, 사실 그 근로자인지 아닌지 이게 다툼이 좀 많은 것 같고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그 동영상 찍을 때 그 교육생 같은 경우도 이게 월급을 지급해야 되고 고용인으로 판단이 되고 그런 건데 이게 좀 많이 다툼이 많은 논란의 소지가 많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책 중에 비정규직과 근로자성 판단 매뉴얼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을 이제 비정규직 매뉴얼, 근로자성 판단 매뉴얼 그래서 두 개의 책으로 이제 구분할 예정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근로자성 문제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이제 다양한 부분에서 판단 요소가 있고 또 기준이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성 판단이 자체만 해도 하나의 책이 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 회사의 지사장의 근로자성 문제,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헤어샵에 이제 헤어 디자이너가 근로자인지 아닌지 여부, 그리고 또 지입 차주의 근로자성 문제, 그리고 또 이제 교육생이 근로자인지 아닌지 문제,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지금 여기 통계에 따르면 이런 근로자 같이 일하지만 근로자가 아닌 3.3% 공개하는 사람들이 한 500만 명이 넘는다는 그런 통계도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이 근로자성 판단 기준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지금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이 책 특히 근로자성인지 아닌지 체크리스트를 오래전에 벌써 만드셨는데 이게 지금 오늘날에도 많이 적용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인 거잖아요. 예, 저는 이제 되게 스탠더드하게 만드신 것 같은데요. 예, 네. 저는 이제 이 노동 사건을 한 10여 개 정도를 가지고 이제 노동인의 판단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인적 종속성, 경제 종속성 이런 부분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이런 내용 차원에서 이렇게 도표를 만들어서 도표의 체크리스트를 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판단하고 그 체크리스트별로 해당 부분을 세세하게 조사해서 이제 붙이면은 정확한 판단 기준이 나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 근로자성 판단에 대해서 어떤 특정 부분에 몰입해가지고 이 근로자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너무 주관성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인적 종속성, 경제 종속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그 해당된 부분에 대해 충분히 자료를 모아가지고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참 근로자성인지 아닌지 그 여부가 여러 가지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사실 그거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은 우리 고객사 같은 경우 저희 강남노무법인의 자문을 받으시면 아주 명확하게 서비스를 자문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강남노무에 찾아주시면은 열심히 도와드려서 꼭 이길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